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은행도 이제 돈이 없어 못 빌려준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집값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변은 두 가지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현재 집값 급등세를 부른 저금리가 언제까지 유지될까가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은행에서 대출을 언제까지 해줄까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은행에서 대출을 언제까지 해줄까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연말까지 신용대출이 사실상 막히다시피 했습니다. 11월에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아예 신용대출 취급 자체를 중단하는 시중은행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난민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신용대출 자금 융통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자, 왜 이런 강격책이 나왔을까요? 8월 달에 무려 4조 원의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증가세가 나오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 급증하는 신용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경고를 했어요. 야, 니들 자율적으로 이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줄여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니들이 체크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그랬더니 인터넷 은행 포함 18개 은행은 신용대출 잔액 현황과 증가할 관리 목표를 금감원에 제출했어요. 이때 목표가 2조 원대에서 묻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기타 대출, 신용대출 포함된 기타 대출이 3.8조 원 증가하게 되자 결국에는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게 돼요. 이게 11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3일 날 시작했는데 30일부터 시행했어요. 한 17일 정도 이제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이때 무려 기타 대출이 7.4조 원 폭등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금융당국은 이 대출 규제를 발표할 때 어느 정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야, 이거 대출 발표해도 은행권 자체적으로 신용대출을 줄일 거기 때문에 대출 발표일과 시행일이 좀 달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 금융당국에서 나름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지키기로 약속했던 신용대출 총량 규제가 전혀 안 먹히자 금융당국은 강경책을 꺼내든 거예요. 너네들이 정한 한도 초과분만큼 대출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미 과도한 신용대출을 진행한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부분을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신용대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서민들의 대출 수단을 목조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 규제 수단이기보다는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국은행에서도 지적한 신용대출 급증 원인을 보시면요. 일단 신용대출 금리 자체가 크게 떨어졌대요. 2020년 9월 기준 신용대출 평균 대출금리가요. 2.89%밖에 안 됐답니다. 3%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포인트나 떨어졌다는 부분이죠. 자, 왜 이렇게 신용대출 금리가 떨어졌나 봤더니 비대면 신용대출 업무의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서 한도도 많이 해주고 금리가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간 과도한 신용대출 경쟁이 과도한 신용 증가를 불러왔고 자산시장 팽창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부분, 무담보 대출 폭증은요 금융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융당국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내년부터 신용대출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한 힌트가 금융감독원장한테서 나왔습니다. 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에서 연말까지 주문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 6월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자,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관 손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가계부채 수준에 비해서 금융당국의 개입이 과도하지 않다. 이미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개입은 해야 된다고 이제 밝혔고요. 개별 금융사 입장에서 별게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다 모이면 국가 전체로도 아주 큰 문제더라.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긴장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은행권의 월 2조 원대 한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은행권에서 2조 원대 신용대출도 못 지켜질 가능성이 커요. 한도가 초과해서가 아니라 빌려줄 돈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제는 은행에서도 대출의 한계가 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바로 신예대율 규제 때문인 거죠. 자, 이 예대율이 뭐냐? 은행이 갖고 있는 예금을 기초로 해서 대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예대율을 정부 당국에서 강력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죠. 그거보다 초과해서 대출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예대율 산정 방식이 내년 6월부터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가계 대출금하고 기업 대출금에 다른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을 해서요. 가계 대출금은 1.15배의 이제 예수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기업 대출금은 0.85로 해서 더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대출할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가계부채 활성 증가시키기보다는 기업 대출을 많이 하도록 이제 권유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예대율 규제가 바뀌게 적용되잖아요. 그럼 시중은행들이 변경 후 방식으로 정부의 규제한 돈인 100%를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주요 은행도 보면 이미 100%에 접근을 했습니다. 9월 말부터 100%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당국 규제 상한선에 다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금을 늘리거나 대출을 줄이거나 해서 이 100% 이하로 맞춰야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금에 돈을 맡긴다 안 맡긴다? 안 맡긴다는 부분이죠. 자, 최근 그 은행권에서 다시 예금 금리가 올라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 예대율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대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예금을 늘려서 이 규제를 피해가겠다는 움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자를 더 주면서 지금 초저금리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예금을 붙잡고자 이렇게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 금융기관하고 지나가는데 1.7%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예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려줄 만큼 다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신용대출 연장을 안 해준다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신용대출 연장하려면 20% 갚아라 은행 요구에 당혹. 그래서 이 기사 봤더니 당국의 신용대출 축소, 고강도 압박에 부동산 등 가격 상승 영향 판단, 대출 지침 어긴 은행들 질책해가지고 이것이 신용대출 만기 연장을 안 해준 걸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포커스는 신용대출, 신규 대출의 총량 규제에 맞춰져 있어요. 이미 나간 신용대출 회수하는 게 아니라 신규 대출을 줄여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신용대출의 연장 관리는요 예대율 관리 부분이라고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예금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신용대출을 일부 회수하려는 부분인 거죠. 이거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야기가 맞아요.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추세가 이어지면요 내년은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까지 역시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자, 정책금리와 상관없이 예금금리 인상으로 지금 이어질 정도로 은행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차피 이건 정부에서 규제를 과도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금융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입 이미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8월 정도에 신용대출 규제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유동성 부족 상황 때문에 누군가 차주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때문에 너무 늦게 개입을 했는데 지금 그게 너무 과도한 수준까지 커졌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예금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어느 부동산에서 타격을 받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영향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말씀드렸어요. 한국은행에서는 이 금리 인하가 바로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요 증가로 인한 전세 불안 요소로 보고 있는데 공급적인 부분에도 이 전세 가격과 예금 금리는 밀접하게 연관이 된 부분입니다. 왜?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금 받아다가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금 금리가 올라간다면 굳이 오래 기다리면서까지 월세를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과연 내년에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저는 얼마나 대출이 많이 가능할까에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도권을 넘어서 지방까지 내 집 마련 열풍이 거의 광풍 수준으로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 같은 경우는요,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또 은행에서 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저는 그 한계점이 지금 명확하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융권에서 불고 있는 신용대출 규제 강화 부분 단순하게 신용대출, 고액 신용대출 규제만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더 넓게 보시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